두 번째 사례는 노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어요. 근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노년기의 부부관계로 상담 참 많이 하세요. 이 예전에 비해서 근래로 오면서 더 많아지세요. 왜냐하면 노년기라고 하지만 사실 딱 보면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노년기라고 일단 일컬어 볼게요. 그 노년기의 부부가 함께 하시는 시간 자체가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노년기 그러면 이렇게 우리 파파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노년기 되신 분들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워낙 젊은 분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능력이 되시고 하는 그런 노년기 부부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는 노년기 부부의 이 시간 뭐 30년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생활을 해오셨고 여성분은 여성분대로 생활을 해오시다가 이제 노년기가 돼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한 30년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워져서 그런 일들로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댁은 남편분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70대 정도니까 이분 말씀에 의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집안일에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대요. 관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안 보였대요. 그랬는데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걸.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성가시게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뭘 간섭을 하신다 그러냐? 전기는 왜 이렇게 계속 많이 쓰느냐? 뭐 이거는 왜 낭비를 하느냐? 불은 왜 켜놨느냐? 심지어는 음식이 짜다 싱겁다까지 이제는 불평불만을 토로하신데 할머니 표현하면 선생님 저 머리에 쥐가 나서 집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할머니 얘기를 타다타다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짜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경로당도 잠깐 가고 친구도 만나러 잠깐 가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할아버지가 퇴직을 딱 하고 집에 오시니까 할머님이 하루에 3끼 밥을 차려야 되더래요. 두 분이 같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있으면서 밥은 3끼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 말에 의하면 선생님 그거 해보셨어요? 돌아서면 또 밥 차릴 시간이에요. 그거를 하루에 3번을 매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공격은 계속돼요. 잔소리 공격.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힘들고 공격되니까 위로 뿅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라지려고 해도 밥때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아침 차려주고 경로당, 그 다음에 점심시간 맞춰서 와서 점심 차려주고 친구 잠깐, 그리고 저녁 차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탈출구를 찾으셨어요. 밭에 나가는 일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걸로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할머니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뭐 대단한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요. 그냥 거기 막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밭이어서 내가 보조해요. 조수. 근데 할머니가 보조해요, 조수해요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이미 들뜨셨어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시면서. 할머니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랬더니 즐거워요. 일단 일이라는 걸 내가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생겼대요. 내가 점심을 안 차려줘도 남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생겨서 그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침 해서 남편이랑 같이 먹고 그리고 본인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저녁 때 오신대요. 그러면서 아유 그럼 할머니 3끼 차리던 거 2끼 차리시는 건데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2끼가 어딘데요? 그러시면 이게 3끼 2끼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면 중간에 시간이 통째로 쓸 수가 있어서 자유로움을 느끼신대요. 그래서 해소가 되더래요. 이게 쌓이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할머니는 하루하루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분이 이제 스트레스 없고 너무 즐거워졌대요. 그래서 밭에 나가시면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음악도 듣고 막 이러니까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선생님, 제가 밭에서 돈 받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돈을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내셨는데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밝아지시고, 문제는 할아버지가 불만이 이제 반대로 할아버지 불만이 쌓이시는 거예요. 원래 집에 그 할머니가 계속 계실 때는 할머니가 불만이 쌓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는 좋아졌고 할아버지가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맨날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꾸 점점 억세지고 강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하고 맨날 밖으로만 놔두는 것 같아. 요 두 가지가 할아버지의 최고의 불만이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밭을 나가시니까 뭐 밭을 일하러 간다는데 거기다 대고 할아버지가 막 뭐라고는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일하지 마라고는 못하시고 저기 일하고 다른 때는 나랑도 좀 시간 좀 보내고 그러자고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밖으로 놔두는 시간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지 말아라는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밖으로 놔두는 시간이 많다고 불평을 하시는 거는 달리 해석을 하면 나랑도 좀 놀아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 이제 할머니는 지금 신나셨어요. 신나셨는데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됐으니까 이제는 싸움이 없으실까 했더니 요즘도 싸우신대요. 왜냐하면 요즘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불만이 쌓여서 그 잔소리 때문에 가끔 싸우신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희하고 상담하셨는데, 자, 이 집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상담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됐어요. 젊은 시절에는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할아버지는 밖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퇴직하시고 나서 들어오셨죠. 그래서 두 분이 잠깐 같이 계시다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역전이에요.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할머니가 밖에 계세요. 그러면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서 뭔가를 맞추는 시간은 굉장히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밖에 생활을 하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잠깐인데 그 시간을 원래는 잘 지내셨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했을 때 처음에 신혼초에 이거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많이 싸운다 그랬죠. 싸우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분들도 은퇴를 해서 그 남편분이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생활에 두 분이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모습은 노력이 아니라 회피예요. 할머니가 밖으로 그냥 딱 나가신 건 그냥 회피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깐 가려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함께 있을 때도 갈등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셨어야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 그거를 이제부터 고민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바깥 생활하시면서 마냥 즐거워하시는데 이게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 때는요. 같이 행복해야죠. 이분도 행복하시고 이분도 행복하셔야 돼요. 모든 걸 같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따로의 생활을 하시더라도 두 분 다 행복하셔야지 맞죠. 한 분만 행복하시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불행하니까. 계속 그 그늘 아래서 함께 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도 할머니가 좀 권해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많아진 게 있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시간을 지금 집에서만 계시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잘 지내시거든요. 그렇다면 많아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할머니가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상담을 통해서 들은 거로만 해도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있는데 아까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음식이 짜다 달다 맨날 그러셨죠. 근데 할아버지 시간 많죠. 그러면 장 보러 가는 거부터 할머니랑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할아버지가 먼저 가자고 안 하세요. 절대 못 하세요. 안 해봤던 거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안일에 전혀 관여 안 했던 분이라고.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미셔야죠. 할머니가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나 오늘 밭에 갔다 와서
같이 장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도 같이 보는 즐거움도 할아버지가 느끼시게 하고, 장을 같이 보고 오셨으면 집에 와서 다듬고 요리하는 것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을 할아버지가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건 할머니가 배우자로서 하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온전히 혼자의 생활을 잘 즐기실 수 있으려면 할아버지도 혼자의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놔드리면 훨씬 편하시겠죠. 그런 입장에서도 할아버지랑 장 같이 보기, 같이 손질해서 같이 음식 만들기, 그리고 같이 맛보기, 요것만 해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쯤은 할아버지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느라 여가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쯤 여가 활동 뭐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두 분이 의논하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논하시고 그걸 하나하나씩 실천으로 옮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솔루션이 하나 나왔어요. 뭐였냐면, 이 할머니 집 근처에 할머니의 오빠분이 사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 제가 재밌는 얘기 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아내의 오빠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아내의 오빠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면서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롤 모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랬대요. 젊었을 때부터 아내의 오빠분이 차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차로 사갖고 온대요. 그리고 옷을 어디서 좋은 걸 사 입었다 그러면 그거 물어보고 똑같이 그 매장 가서 그 옷을 사 입는데요. 체형도 다르고 다 달라도 아내의 오빠가 하는 거는 다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시기 질투하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나도 그거 좋아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따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오빠분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좀 연결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상담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빠분이 골프를 치시는데 이 할아버님을 몇 번 데리고 가셨대요. 가르쳐 드리고. 그랬더니 그거에 재미를 붙이셔서 나중에는 그렇게 솔루션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단순하게 한 가정의 어떤 자그마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는 노년기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찾는 쪽에 우리가 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뭐 많은 강의를 학교에서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그 숙제가 생겼어요. 노년기 부부 관계를 잘 지내는 법. 요거에 대한 연구를 제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다니면서 많은 노부부들에게, 젊은 노부부들에게 그거를 강연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저만의 숙제도 갖게 됐고요.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활기차게, 지금 얼마나 다행이냐면 두 분 다 건강하시다는 거. 성인병이라든가 노인성 질환 같은 거 없으시다고 하니까 하시고 싶으신 거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지금 골프 치신다고 하니까 골프 열심히 하시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밭에 열심히 나가시고, 저는 밭에서 따온 거 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요리하시는 날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노부부의 관계가 변화된 것 때문에 할머니가 상담하신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에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저는 남편과 뭘 같이 하다 보면 남편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기 남편 되시는 분하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셨더랬어요? 네. 예전에 뭐 하셨더랬어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그저 같이 하게 되면은 남편이 주로, 저는 이제 걷는 거를 좋아하고 남편은 걷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가자고 요구를 하다 보면 안 간다 그러고 혼자 다니거든요. 지금은 했는데,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따로따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걷는 걸 하고 남편은 자전거를 많이 타러 다니고. 근데 같이 하시고 싶으신 거죠? 뭐가 됐든, 그렇죠? 그렇지요. 같이는 하고 싶지요. 올해도 같이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제가 생각에는 이게 부부간에 함께 하는 게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안 하시게 된 계기가 남편 되시는 분이 잔소리를 많이 해서 내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실 때는 잔소리를 안 할 만큼 힘든 걸 같이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럴 때 권해드리는 게 운동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이제 뭐 걷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기 이런 거 원래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기도 같이 하시면 이게 힘드셔서 잔소리할 기운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보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잔소리가 어떤 잔소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모르기는 하지만 더 그 안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잔소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부간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걸 한번 시도를 하셨다는 건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부부간의 취미 생활을 또 문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관심 영역이 같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부간에 공통된 관심 영역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자전거를 함께 타셨다고 하면은 자전거 탈 때 내가 혹시나 자전거 타는 걸 싫어하는 티를 낸 거는 아니었나. 남편 입장에서는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건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 주변에서 이제 그 부부간에 함께 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주 소소한 걸로는 수영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수영장에 가고 오고 하면서 뭐가 나는 잘 안 돼, 나는 배영이 안 돼, 나는 저병이 안 돼. 그러면 두 분 중에 그걸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그거를 알려주시고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남편 되시는 분하고 둘만이 하는 그 취미 생활도 좋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트볼 같은 거. 그런 걸 하면 나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지만 다른 팀원들이 있어서 팀워크를 통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갈등이 있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게이트볼 이런 거 아니면 동네에 보시면 왜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호회 같은 데를 가입을 하셔서 다른 멤버들하고도 함께 그 안에 나도 있고 남편도 있게 이렇게 하시면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요. 자전거. 그리고 수영, 그리고 산에 다니시는 거, 그리고 게이트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 복지관 이용하시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거기 안에서 함께 여러 가지 배우시고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주시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부간의 공통 취미 여러 가지 뭐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하나 있습니다. TV 시청 같이 하시는 거. TV 시청은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주로 말씀 들어봤더니 할머니들은 드라마라고도 안 하고 연속극을 늘 보시고 할아버지들은 뉴스를 연속극처럼 계속 보신대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것 때문에 다투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취미도 좋지만 할머니가 보시는 드라마 한 편을 할머니가 여러 편 보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같이 앉아 봐주시는 노력? 또 할아버지가 하루에 뉴스를 여러 편을 듣는다고 그거는 9시에 들어도 11시에 들어도 다 똑같은 건데 왜 계속 듣고 있냐고 이렇게 투덜투덜만 하실 게 아니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보시는 뉴스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같이 봐주시는 노력, 서로에 대한 요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관계는 훨씬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 한 달 후에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셨는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댁도 그렇고요. 이 노후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경우도 그렇고
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뒤에 있는 사람, 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말이라도 하나씩 따뜻한 말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해주듯이 틈틈이 오늘은 참 고마웠어. 오늘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이런 말씀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